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 서원대학교 UN SDGs 기반 지역 리빙랩 캡스톤 디자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과 공유회 운영과 사회를 맡은 공공디자인 이진 김하나 플래너입니다. 본 지역 리빙랩 캡스톤 디자인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과 융복합대학 창의융합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핵심 구성원이 되어 주도적으로 발굴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출한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학과별 성과 공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일정과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아동복지학과, 뷰티학과, 디자인학과 순서로 진행되며 한 학과 발표 이후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 후 오늘 성과 공유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창의융합센터 김정진 교수님. 네. 아동복지학과 최대훈 교수님. 네. 디자인학과 김지연 교수님. 그러면 아동복지학과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복지학과의 최종 프로젝트는 하수구 쓰레기 투기물 방지입니다. 아동복지학과 김유진 학생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구 쓰레기 투기물 방지를 기획한 아동복지학과 6조 팀 김희박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목차는 문제인식 및 상황 파악, 문제 해결 과정, 최종 결과물, 활동 후기, 향후 지역 문제 해결 계획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및 상황 파악입니다. 저희 팀은 하수구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게 되었는데 그중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하수구에 쌓여 막히게 되고 쓰레기로 가득 찬 빗물바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고무 덮개로 하수구를 막아버려 물이 흘러가는 입구를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기사 2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해보면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가 안에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투기되다 보니 악취가 나서 덮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공 쓰레기통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계속 투기되고 쓰레기로 인해 미관상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저희는 빗물바지 디자인을 새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수구 빗물바지의 소재를 메탈 패브릭과 스틸 그레이로 생각했는데 메탈 패브릭 소재 관련 시공업체 문의 결과 가벼운 만큼 고정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빗물바지를 고정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쓰레기 투기물 방지 캐릭터 제작 및 캠페인인데요. 마스코트 유고랑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고랑은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서 가져온 이름이고 변리사님께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캠페인 진행을 같이 할 캐릭터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보완할 예정이었으며 교수님께서 캐릭터의 세계관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참고하여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캠페인을 진행해 볼 수 있을지 보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최종 결과물입니다. 먼저 빗물바지 디자인은 하수구 빗물바지에 고정할 수 있는 홈을 고정하고 돌려서 뺄 수 있는 나선형 고리를 함께 설치하여 가벼운 재질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구 쓰레기 투기물 방지 캐릭터 제작 및 캠페인은 캐릭터의 세계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 요정인 유고랑은 비가 많이 오던 날 빗물 바지에 큰 구멍에 휩쓸려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깨끗한 물만 먹으며 자란 유고랑은 하수구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해 먹는 물이 더러워지면서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힌 하수구로 인해 물이 잘 흐르지 않아 먹는 물이 없어지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활동 후기는 처음엔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여러 번 주제를 엎는 과정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면서 주제의 범위를 좁히는 데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점차 우리 팀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발전이 잘 되었으면서도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알아나가게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 문제 해결 계획입니다. 먼저 빗물바지 디자인 제품화 제안입니다. 이 디자인을 쓰레기 투입이 어려운 작은 구멍, 원활한 빗물 유입, 친숙한 이미지로 더 보완하여 제품화 제안을 할 것이고, 이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요정 캐릭터인 유고랑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문 등을 통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가정 연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제 이제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들 굉장히 이거 여러 뭐 뉴스도 나왔었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향후에 뭐 창업 동아리라든지 거기 또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주 톡톡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청주 톡톡. 거기에 보면 이제 시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실제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자인학과 김지영 교수입니다. 저희 아동복지학과에서 빗물바지 디자인을 제안했는데 저희 공교롭게도 저희 학과의 학생들과 똑같은 주제네요.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거를 같이 발표하면서 또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메탈 패브릭이나 스틸레이 아이디어 되게 이제 원초적으로 쓰레기를 거기다가 투입되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방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제안이 들어온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건 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캠페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캐릭터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제작을 세계관도 좋고 다 이제 좋은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거가 조금 없어서 그런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니면 다음 프로젝트 때 연결해서 계속 작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동복지학과 최대훈입니다. 저희 그 교수님들한테 혼날지는 모르는데 저희 나머지 조들은 저렇게 폼보드로 각각의 제안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여기 진행하는 조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뭐 그 만드는 업체도 방문해보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친구들이 인형극단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인형극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무튼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뷰티학과입니다. 뷰티학과의 최종 프로젝트는 질병으로 인해 변한 외모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을 해결하기 위한 아로마 항암 가발입니다. 뷰티학과 윤다영 학생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뷰티 2조, 뷰티 2조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윤다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뷰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단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통 이제 병원을 찾아보게 되었고, 병원에서 탈모로 인해서 외모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이후로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암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을 진행하다 보면 탈모가 오고 이제 머리를 많이 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발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점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발을 조금 개발을 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가발을 찾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블로그나 SNS에서 찾았던 사례들입니다. 여자 항암 가발로 머리가 날 때까지 멋내기 가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암 가발 사례를 또 하나 들자면 장점은 쓰고 벗기 편하다, 단점은 모자 없이 쓸 수 없다, 그런 말인데요. 이 단점에서 모자 없이 쓸 수 없다라는 말은 저희가 가발을 찾아봤을 때 보통 생각하면
저희가 뭐 민머리가 아닌 이상 그냥 가발을 부분 가발이나 그런 가발을 쓸 수 있지만 아예 머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자가 없이 그냥 가발을 쓴다, 그런 가발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모자와 함께 일체형으로 모자가 있고 그 밑에 머리카락이 달려서 있는 그런 가발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모자 없이 쓸 수 있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름철에는 덥고 하면 착용이 어렵고 힘들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 편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투병 환자를 위한 가발 사용 시 문제점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문제점을 분석했던 거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이 문제점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문제점 해결 방법으로는 가발 제작 회사와 협업을 해서 가발 안쪽에 쿨링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섬유 재질로 주머니를 만들고 녹차 티백 형식을 만들어서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티백을 제작해서 땀 문제랑 이렇게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해결 방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티백 형식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울증에 좋은 아로마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뷰티과에서 이제 아로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찾아보게 되면서 라벤더와 버가못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라벤더는 외상 후 장애에 대해서도 되게 효과적이고 우울증 감소 그리고 건강 상태 개선에도 되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못 또한 항우울에 효과적이며 자연 치료제에도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로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우울증 환자한테 이제 라벤더나 버가못을 블렌딩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혈압이나 맥박, 호흡률 등을 분석했을 때 그런 현저한 감소를 유발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차분해지고 더 느긋해지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여름철 투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본인의 이제 뭐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사용하게 되는데 머릿속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옷을 벗은 것보다는 입었을 때 땀이 조금 덜 이제 날아가게 되고 덜 시원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머릿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땀이 차기 시작하니까 가발 속 내피랑 섞여서 땀 냄새뿐만 아니라 탁한 냄새, 그리고 옆에 가면 조금 다가가기 싫은 냄새, 그런 냄새들이 유발되기도 하고 가발에 배겨서 가발을 또 세척해서 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자 생각했던 그런 가발이랑 비슷한 특허가 나와 있는 세로모인데요. 이 세로모는 위에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가 있고 모자 밑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달려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발인데요. 저희가 이 가발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했던 가발을 대충 그려봤던 그런 가발입니다. 검정색이 가발망이고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녹차 티백 쿨링 소재로 된 주머니이고요. 초록색이 아로마 탈취제인데 이제 별리사님께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시기 전에 만들었던 가발이고 피드백이 쿨링 소재를 한 부분에만 붙여놓으면 그곳만 차가워져서 온도가 부조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온도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향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쿨링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저희 그 온수 매트라고 사용해 보셨나요? 근데 온수 매트는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 흐르듯이 그런 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이 들어갔다가 또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면을 생각을 하다가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좀 반도체 쪽으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쿨링 소재를 찾아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전체적으로 가발망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생각을 했던 건 쿨링 소재 천이 있어요. 이제 망각사랑 PVA. 저희 뭐 여름에 그 하늘 색깔 천인데 물을 적셔서 그 목에 두르면 시원해지는 천을 알고 계시나요? 광고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수건에 쓰이는 소재 천이 PV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쿨링 천은 수분을 흡수하는 망각사와 PVA를 사용해서 가발 사용 시 나는 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아무리 쿨링 소재 천이라고 해서 망 밑에다가 붙여서 쓰게 되면 땀이 배출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이사이 조금 이제 공간을 두자 해서 저렇게 사이사이 간격을 두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두르게 되었고, 망사용 주머니는 아까 하나로 되어 있었지만 냄새를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좀 생각을 해서 중간에 절제선을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로마 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크기를 조절해서 하나를 빼고 넣을 수 있게, 또 냄새가 너무 세서 머리가 아프다면 두 개를 또 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뭐 이제 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전체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이 아이디어에서는 쿨링 소재에서 아까 말씀드리죠, 아로마팩을 한 공간에만 하는 것보다는 그 소재 그 업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셔가지고 쿨링 소재 자체에서 아로마 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를 쓴다 그러면 향이 나는 천에서 자체가 이제 향이 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도 이제 좀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금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 아이디어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에서 끝이지 말고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대학 안에 또 창업 그 동아리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전문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뭐 멘토링을 또 받아보고, 실제 저기 쿨링 소재와 관련된 또는 향과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한테 조금 그 멘토링을 받아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해본다면 훨씬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쿨링 패브릭을 이용해서 가발 망 안쪽에 그거를 이제 패브릭을 거기다 대서 가발을 만든다는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름에 쓰는 이불로 쿨링 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리서치를 좀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가발에도 응용을 접목시켜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저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저 가발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가 전 좀 궁금했어요. 저거를 어디다가 꼽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부분 탈모가 아니라 항암 환자들은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저 모자를 쓰는 건데, 저 망을 쓰는 건데, 저 망이 어떻게 이거를, 저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지 하면 좀 거기도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좀 발전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뷰티학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곧 고객이 될 예정이라 네, 그래서 제가 중간 발표할 때부터 이게 나오면 내가 1등으로 사줘야지 했는데 어쨌든 시원할 것 같아서 좋고요. 아무튼 제품 만들어지면 제가 아무튼 1등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더 고쳐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배운 점도 많지만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내보게 된 것도 처음이에요. 조원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나중에는 하나로 한 주제로 합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자인학과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빗물바지 기능적 디자인입니다. 디자인학과 피주혜 학생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학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빗물바지 기능적 디자인을 발표하게 된 피주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빗물바지 기능적 디자인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저희 목차로는 주제 선정, 피해 사례, 현장 조사, 리서치 자료, 디자인 시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선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여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빗물바지를 막는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치운 의인이 등장하여 감동을 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빗물바지가 쓰레기로 덮여 있으면 침수 피해를 크게 키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는 빗물바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남역 슈퍼맨이 쓰레기를 건진 덕분에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빗물바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주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빗물바지 기능적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빗물바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빗물바지란 도로의 빗물을 모아 하수도로 유치시키는 배수시설로, 물이 잘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빗물을 하수도로 보내어 침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입니다. 쓰레기와 낙엽잎으로 평소 막혀있던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여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실험에서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차 있으면 역류 현상이 일어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빗물바지 쓰레기 무단 투기는 홍수와 침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입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45만 개부터 최대 231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고, 한 해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로 최소 64억 리터에 달하는 물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 가운데 담배꽁초가 54%를 차지하였으며, 담배꽁초의 필터는 90%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터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연분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처럼 빗물바지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수질오염입니다. 충남 예성군 덕사온천 관광지 인근 하천에 주변 음식점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업장마다 개인 하수구 처리 시설을 필수로 처리해야 하지만 설치를 하지 않고 오염된 오수를 빗물바지에 무단 배출하는 것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질 오염입니다. 상수원 지역의 팔당 수령 발전소에는 홍수나 큰 비가 내리면 한강 상류의 부유 쓰레기가 떠내려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골치를 앓고 있다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수력 발전소에 쓰레기가 투입되는 양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폭우로 유입된 물 위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가 약 700톤이며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물속에 잠긴 침적 쓰레기를 약 190톤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쓰레기들로 인해 수질 오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비용입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5만 7,533개의 빗물바지가 있으며, 이 많은 빗물바지를 청소할 때 드는 비용 예산은 2020년엔 45억, 21년엔 50억, 22년엔 69억의 비용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소 전문 업체에 따르면 일반 철제판이 설치된 빗물바지 청소 비용은 100mm 기준으로 투입 인원이 3에서 5일 걸쳐 하루 이틀에 걸쳐 작업하는데 80에서 90만 원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빗물바지의 해충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빗물 바지에 음식물을 버림으로써 해충과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서식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빗물 바지가 쓰레기로 오염되면서 해충의 서식지로 변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취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주택가 근처 하수구 빗물바지를 고무판으로 막아 놓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무판으로 빗물바지를 막을 시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더 큰 홍수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빗물바지에 고무 덮개를 덮어놓은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입니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청주 시내 성안길에 직접 나가서 13개의 빗물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철조망 아래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며 고무 덮개 또한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빗물바지의 상태가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빗물바지에 버려진 쓰레기 종류로는 먹고 남은 쓰레기와 담배꽁초, 그리고 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한 길거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빗물바지를 조사하고 직접 길거리 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나가는 청주 시민분들께 하수구 빗물바지 무단 투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에 따른 투표 결과로는 188명이 참가하였으며 1위 수질오염, 2위 해양오염, 3위 홍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분석한 리서치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빗물바지입니다. 빗물가지 센서로 빗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덮개가 열리고 빗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빗물바지의 장점은 평소 덮개로 덮여져 있어 쓰레기로 인해 막힐 염려가 없고 악취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수형 그레이팅입니다.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집 배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며 기존 그레이팅에 물이 쉽게 통과되는 골재를 채워 넣어 쓰레기 투입을 막는다고 합니다. 투수형 그레이팅의 장점은 친환경 소재의 제품이며 오물 투입 방지로 악취 절감과 배수로 관리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특수형 그레이팅입니다. 친환경 특수 그레이팅의 장점으로는 첫째, 오염 방지성, 두 번째, 안전성, 세 번째, 비용 절감성, 네 번째, 친환경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꽃이 피는 빗물바지 캠페인 활동입니다. 활동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빗물바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빗물바지에 담배꽁초를 덜 버리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록달록 맨홀 뚜껑입니다. 이 디자인은 뚜껑 안에 형형색색의 플라스틱을 받쳐 빗물은 유입되고 악취를 차단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빗물바지 쓰레기통입니다. 가벼우면서 부식이 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과 조립 방식으로 밑면과 옆면에 작은 동그라미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 빗물은 통과되고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활동 효과로는 쓰레기가 걸러져 악취를 줄이고 빗물바지 오염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디자인 해결 사례와 캠페인 사례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공공적 기능적인 빗물바지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출해낸 아이디어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원형 꽃잎 빗물바지, 사각불형 여과기, 벌집 모양 압력 보완 빗물바지, 저울추 스틸 그레이팅으로 총 4가지 시안이 나왔는데요. 4가지 시연 중 선택한 시연으로는 벌집 모양 압력 보완 빗물바지와 저울추 스틸 그레이팅입니다. 두 가지 시안을 선택한 이유는 벌집 모양의 철조망을 활용하면
외부 토합과 압력을 완화시키고 파손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고 저울추 스틸 그레이팅을 활용하여 철판으로 인해 시각적 빗물바지가 막혀있는 듯한 착시를 주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운데 추와 철판이 붙여져 있어 작은 틈으로 쓰레기가 아닌 빗물만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가지 시약을 접목시켜 최종 시안인 저울추 빗물바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맨 윗면에 벌집 그레이팅을 활용하여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울추 빗물바지의 단면도입니다.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첫 번째가 끼우는 빗물바지망, 두 번째는 조립식 저울추이고 마지막 단인 벌집 그레이팅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면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바지망을 설치하고 빗물바지망에 고정막대를 끼워줍니다. 저울추가 가운데 구멍에 맞게 고정막대를 끼워줍니다. 그 위 철판을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집 그레이팅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빗물바지에 빗물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빗물이 오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내려와 저울추가 기울게 되면 화살표 방향으로 통해 빗물이 유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는 저울추 빗물바지를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판으로 인해 막혀 보이는 효과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벌집 스틸 그레이팅으로 외부 토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분리형 쓰레기 배출 및 세척이 간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상당한 수준에서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리빙럽도 그렇고 어떤 특정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때 순서가 현재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현재 문제점을 아주 다방면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뒤에 개선 방안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따랐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현장 조사, 그다음에 인터뷰까지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그 실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도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의 문제가 사실은 그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게끔 이제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그쪽 안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아이디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디자인도 이제 뭐 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서 특허까지 같이 추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 시민 뭐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수준에 있게끔 돼 있으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지금 SK 하이닉스 저희 학교에서 하는 SK 하이닉스 창업 챌린지 대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그 대상으로 해서 그런 데도 한번 같이 출품을 해보시면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공유회에 저희과 학생들 다른 팀원들의 그 아이디어를 다 같이 한꺼번에 보여주지 못한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이 팀은 좀 지금 특허에 관련된 좀 기능과 설계 부분에서 약간 좀 접목을 했다면 다른 팀들은 약간 디자인 출원에 거의 가까운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디자인 역할들을 좀 많이 충분히 잘해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어플라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잘 봤고요. 아까 뭐 그 우연의 일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져왔길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법이나 제도가 받쳐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어떤 거는 공용이고 어떤 거는 그 개인 사유지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어떤 무게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돼야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청주시에다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의 법과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팀이 같이 모여서 정수시에 제안하고 이런 것들 도입해달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빗물바지라는 어떤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리서치를 많이 활용해야 됐었고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도로교통사에도 연락을 드려서 전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많은 정말 진행과 시간을 들여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하게 되었고 이게 특허까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네, 특허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위에 상판에 지금 디자인이 없는데 아, 네네네. 그 이제 지역별로 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지 도시니까 아,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조금 디자인을 지역별로 지역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픽토그램으로 진행한 것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추후에 그것도 디자인해서 드릴 수 있으면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실무 역량을 기르고 좋은 성과를 통해 지역 혁신에 힘쓴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 사실은 이제 지역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 이 리빙랩 절차 자체가 모든 아이디어를 새롭게 찾아내고 개선해서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절차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취지가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그 전공하고 연계해서 그 전공에 좀 특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거를 저 원했었는데 오늘 뭐 아동복지학과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 뷰티학과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